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세계 최초의 FLNG, 아직까지도 세계 최대 규모인 그 FLNG, 삼성중공업이 만든 프리루드 FLNG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 2일 불이 났다. 선상에서 불이 났다. 근로자들이 다 대피를 했다. 메인 파워가 나갔다. 뭐 그런 소식 막 들려오다가 호주 당국이 12월 24일인가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때 생산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안전이 증명될 때까지 그러니까 쉘 보고 안전하다. 앞으로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산 재개를 못하고 있고 이제 사고 조사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 우리 그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4개 중에 3개를 삼성중공업이 만들었고 그래서 FLNG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그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만든 거 제일 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서 생산 중단되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죠. 저거 혹시 또 삼성중공업이 다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이게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화재 소식 나자마자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정확한 보도가 없고요. 쓸데없이 걱정만 부풀리는 그런 선정성 자료들만 돌아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최근에 호주의 현지 언론인 WA 투데이라는 이 신문에서 호주 당국의 그 사고조사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 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독을 해봤더니 나름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개를 하고요. 관련된 쟁점 아마도 그 삼성중공업 책임 여부 이와 관련되겠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프리루드 FLNG가 작업하는 이게 가스전 이름인데 프리루드가 PRELUD 프리루드 가스전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호주의 북서쪽 해상입니다. 그래서 호주 현지 뉴스 WA 투데이에서 WA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하겠습니다. 12월 2일의 그 선상 화재와 그 이후 전원 공급상의 문제를 조사한 호주 당국을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해서 NOPSEMA 해서 높세마 이렇게 발음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 내용은. 그래서 중요한 대목을 읽고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Shell's prelude was at risk of suffering a catastrophic failure. catastrophic failure를 당할 리스크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Shell's prelude was at risk of suffering a catastrophic failure. 과거형을 주목합니다. 저는. 설명의 구조가 쭉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제가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하 162도로 저온 보관되는 액화 LNG 탱커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사이로 스틸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스틸 스파인, 강철 스파인. 스파인이가 척추니까 아주 중요한 강철 구조물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액화 LNG 탱크들 사이로. 이제 스틸 스파인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로 대략 8만 톤의 장비를 이 스틸 스파인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강철 스파인 주변에 영하 162도로 냉각되어 있는 그런 액화 LNG 탱크들이 있으니까 저거 그대로 두면은 저게 강철 스파인이 냉각되면 철이 냉각되면은 약해져서 부러질 수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채운 캐비티가 뭐 공동, 그러니까 속이 빈 어떤 그 둥근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 캐비티에다가 물을 채워서 요거를 강철 스파인과 나란히 배치를 한 다음 전기로 이 물을 데워준다는 겁니다. 강철 스파인이 냉각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전력이 아웃되니까 이 그 캐비티 안에 있는 물을 데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강철 스파인이 얼어서 약해져서 그래서 부러질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 그렇게 되면은 그 8만 톤의 장비가 와장창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발견한 게 뭔가 화재 후에 불안정해진 전원 공급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는 아주 미미한 화재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동 화재 감시 시스템이 발견이 돼서 바로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원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불안정.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보다도 잠재적인 위험성이 심각하게 높아졌다. 요걸 조사관들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소리 같은데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risks. 그러니까 normal risk라는 것은 배가 정상적으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도 잠재적인 위험은 있는 것이죠. 그것을 normal risk라고 할 때 화재 후 불안정한 전원 공급 때문에 그 리스크가 significantly 상당한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내용을 조사관들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이 정상 수준으로 저하되지 않으면 LNG 탱크 근방의 하부 구조, 냉각 장치들이 재앙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기서 could lead를 저는 주목을 합니다. 가정법이다. 가정법.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Cooling of the substructure in the vicinity of the LNG tanks could lead to a catastrophic failure of if unmitigated. if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저하되지 않으면 이렇게 LNG 탱크 근방 하부 구조 냉각 장치들의 재앙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 LNG는 영하 162도 넘어가면 기화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재앙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입니다. could lead to.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은 이겁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이후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위험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관들이. 그러니까 그 사고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미미한 화재가 바로 진압되고 나서 메인 전원이 공급이 좀 불안정해진 것, 이게 사고입니다. 그래서 appropriately managed immediate risks. 이렇게 평가한 거, 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risks to prelude through established process following the incident. 사고 이후에 미리 설정된 그 사고 관리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즉각적인 여러 위험들을 적절하게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 우리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현장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잘 대처를 해서 큰 사고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도 이 조그마한 사고들이 있었다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쉘이 증명할 때까지 생산은 중단해라. 이런 행정명령을 같이 내렸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현지 그 노조연합체, 여기 노조연합체가 Australian Workers Union and The Maritime Union of Australia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뭐 호주 노동자 연맹하고 또 해운 노조 이 연합체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지 노조 연합체들이 당국 이 조사 발표를 엄청 반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조들의 주장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도 조그만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갖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프리루드 내에 선상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는 비상전원을 갖추지 않아갖고, 즉, 이 메인 파워가 나가서 그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디젤 비상전원이 3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3대를 이제 가동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선상병원에는 비상전원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응급 환자가 있었다면은 어쩔 뻔했냐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당국이 즉각적인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비상전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위생시설도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위생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냉난방과 공조시설 미흡이다. 공조시설에서 HVAC라고 히딩, 그 다음에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대처를 명목으로 이 작업자들을 30시간 교대 근무시켰다. 이런 걸 이제 불만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지금 사고가 났는데, 메인 파워가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냉난방 시설이 정상 돌아가겠습니까?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들의 주장은 그래서 쉘의 고위직을 형사처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호주 당국의 저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쉘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쉘의 발표문은. 그래서 쉘 대변인이 컨펌하기를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나서 사고 원인 조사 지금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계통을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 중이고, 그래서 안전 최우선으로 두고 생산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이라는 이런 해운 관련 전문 매체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메인 파워는 지금은 이제 복구된 듯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메인 파워는 지금 복구된 것 같고. 쉘이 자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를 위해서 화재 당시 현지 언론 보도, 요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 밤 11시경에 A Small Fire, 이것이 A Small Fire가 자동 화재 시스템에 감지가 돼서 바로 진화가 됐답니다. 지금 당시 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몰 파이어는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요. 그걸로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일단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모든 작업자들은 대피시켰고요. 안전하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모든 작업자들은. 그래서 이 화재 이후에 메인 파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래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인 파워가 복구되기까지 생산은 잠시 중단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호주 당국이 12월 24일 날, 안전 사항을 쉘이 확인할 때까지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생산 중단되고 있고, 호주 당국이 요구하는 그런 안전 사항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고 후에 바로
쉘이 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는 것도 밝혔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본 것처럼 이 메인파워는 지금은 현재 복구된 것이고 보이고요. 호주 당국의 행정명령, 즉 안전이 충분히 증명되기까지 생산 중단하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안전성 검사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 당국이 생산 재개 가능하다고 확인해 줘야지 생산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삼성중공업의 책임 문제, 저는 일단 결론은 삼성중공업 책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근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프릴류드 FLNG 경과를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 7월 25일 날 현장에 도착했고요. 현장 도착 후 대략 17개월 후인 2018년 12월 26일부터 생산 개시됐습니다. 그 당시 로얄 더치 쉘이 선주니까 생산 개시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월 이상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년 2월에 다시 셧다운이 됐습니다. 셧다운 됐는데 지금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18년 12월 26일 이후 13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중에 가스가 저절로 방출되는 사고가 2건 있었고 어떤 전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20년 2월에 셧다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놉시마, 호주의 그 사고 조사하는 당국, 놉시마는 위에서 봤던 그 가스가 저절로 방출되는 사고 2건, 그 다음에 어떤 전기 문제, 정확하게 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기 문제, electrical probl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위험하다, dangerous다, dangerous. 이 dangerous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평가인지는 이제 이게 어떤 그 자기들이 분류하는 사고에 대한 분류하는 그런 어떤 기준일 것 같은데 하여튼 dangerous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20년 2월에 이제 일시 셧다운 됐다가 작년 21년 1월부터 생산이 재개되어서 연중 계속 생산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일 날, 그러니까 12월 2일 날 화재가 났고, 그다음에 electrical supply was disrupted by a small fire. 이게 지금 그 사고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전부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요, 삼성중공업 어떤 거 책임을 묻는다면은 그건 하자담보 책임일 텐데 결론적으로요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계약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법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이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법리, 어떤 상식 기준으로 검토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검토하는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요. 그러니까 선박 저 정도 완전히 수주 산업인데 저 선박의 건조 과정, 그러니까 설계 회사가 있고요. 이제 삼성은 이제 만들고 이렇게 큰 수시험 형성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선조의 내용을 이제 설계 회사가 설계를 해주면 그 설계에 따라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죠. 수조가 그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의 건조 과정 단계마다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즉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 선주 측 감독관이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단계마다 오케이 사인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 공정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거 계속해서 품질 검사, 확인이 다 거쳤을 것이고요. 2017년 7월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래서 아마 언제쯤인가, 그 이후 언제쯤인가 설계대로 건조되었다는 거 최종 확인서 주고받고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 관리 책임이 이제 선주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고
즉 셀 측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로부터 대략 한 1년간 하자담보 기간이 통상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자담보 기간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나고 생산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물론 중간에 일정 부분 뭐 셧다운 된 것도 있고 했지만 3년이 지나서 단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것, 그것도 설계대로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제대로 작동해서 바로 불이 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담보 기간 지난 거 명백해 보이고요. 이건 분명해 보이고 쉘 측이 인수받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책임 영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삼성중공업한테 어거지 쓸 근거는 매우 희박할 것을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상황이라는 것도요, 메인 파워가 지금 복구됐기 때문에 생산 재개도 사실은 가능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호주 당국의 그 안전 담보 될 때까지 안전 증명할 때까지 그 생산 중지 명령에 따라서 세세하게 사고 원인 찾는 작업이 쉘 자체 내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그런 좀 근거 없는 좀 선정적인 그런 논란들은 좀 종식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공이 만든 정말 대단한 그 프릴루드 FLNG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이게 당시 그 보도로는 해상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해상 가스 공장 아닙니까? 길이가 무려 488m고요. 높이가 105m랍니다. 105m. 와. 이거 몇 층짜리인지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105m라니까. 그래서 연간 천연가스 360만 톤, 콘덴스 130만 톤, 콘덴서가 콘덴세이터라고 해서 일종의 경질유죠. 그렇고, 그러니까 LPG가 40만 톤 이렇게 생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걸 쉘이 67.5% 지분을 갖고 있고, 일본의 인펙스가 17.5% 갖고 있고, 한국의 코가스, 가스안전공사죠. 여기가 10% 지분, 대만의 CPC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